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급락 위기 전격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강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산중공업의 차트 안 보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원전 관련 이슈죠. 터지고 나서부터 횡보가 현재 천천히 흘러나오다가 박스권 현재 저가 구간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으면 이제 반등할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모습이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근데 조금 사실 이렇게 그려놓지 않고 이렇게 빼버리면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살짝 무너지게 되면 현재 23,400원짜리 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61선 부분까지 쭉 밀려버릴 만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현재 자리에서 한 10%만 떨어지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에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에너토크도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졌고요. 보성파워텍도 떨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기술, 뭐 BHI, 뭐 일진파워도 최근에 쐈던 17% 급등세가 나왔었던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우진도 잘 올라갔다가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조정세가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원전 관련 종목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께 많은 말씀도 드렸고 수익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었고요. 벌써 영상제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됐을 것 같네요. 특히나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으로는 첫 번째 우진하고 이 일진 파워를 위주로 보셔라라고 설명드렸고 실제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 종목으로서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유료 어플리케이션 아니니까 여러분께 잘 보여 누구나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7월 16일 추천주로서 우진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렸고 그 이후에 3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 급등,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사실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2021년도 7월 20일 날짜죠. 요때 당시에 제가 항상 어플리케이션에 장 아침 시황글도 올리지만 장이 마감되고 나서 뭐 저녁에 오후에 오후 늦게 제가 오늘 장의 특징 종목은 뭐였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한번 뜯어보시면 뭐 급등 종목들, 상승 종목들 적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 한마디 정리하고 관심 가져야 만한 테마들을 적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 맨 밑에 있죠. 원전 관련주는 한번 쐈다. 시장도 좀 힘들어 보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다시 눌리면서 주워 담을 종목 기다려보자라고 며칠 날 20일 날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종목들은 21일까지 좀 상승세가 나오는 듯 싶다가 우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모습이죠? 올라갔다가 떨어져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 제가 뭐라고 했죠? 요 종목들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다시 잡아야 되는데 보시면 주어 눌림목 나면 주어 담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근데 당장에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눌리면 주어 담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실 겁니다. 눌리면서 주어 담을 종목 기다려 봅시다라고 여러분께 적어놨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조정세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는지 조정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원전 관련 종목 두산중공업도 안 좋은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간단하게만 아셔도 왜 제가 이 종목들을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번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고 눌린 분들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어, 이걸 간단하게 아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다음 말씀드리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바로 주식시장 급등의 원리 때문입니다. 실제 예제 차트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두산중공업이 너무 좋은 예제예요.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과거에 요 저가 자리에서 최저가 자리죠. 작년도 대략 뭐 4월달, 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쯤부터 친환경 테마로서 풍력 관련 종목으로서 급등세가 한번 나왔고요.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쭉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쉬다가 이번 연도에 5월, 6월에 이 미국과의 원전 협정을 통해서 원전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항상 연속된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쉬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급등세가 나오는 시간은 2주가 크게 넘지 않아요. 길어봤자 2주예요. 2주, 3주 안에 거의 다 급등세가 나오고요. 과하게 급등세가 나오더라도 금방 급등세가 나오고 끝납니다. 시장 보시면 급등이 나왔다 쉬었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쉬었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쉬었다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겠죠. 왜 그러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죠? 상승할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이 주가를 적정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기대감에 이 주식은 과열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과하게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라고 처음부터 인식한 사람들을 따라잡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최고점 자리 이 상단선 자리 부근쯤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진짜 모두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원전이 진짜 좋대 두산중공업이 좋대라고 알게 됩니다. 그만큼 과열되게 따라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 보통 뭘 하냐면 아래에서 매집한 사람들이 밑 위에서 팔게 돼 버리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고가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파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기 마련이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쭉 터지다 보면 이 주식은 뭐로 지정되냐면 주식 과열 종목들 뭐 과대 뭐 이 주의 종목들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두산중공업 딱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과열이라고만 쳐도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전체 공시에 가야겠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너무나도 빨리 급등하면 단기 과열을 빼보고 그냥 전체 검색해 볼까요? 보시면 지금 현재 과열 구간이 나왔다라는 게 과거에도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고요. 제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도달 뭐 이런 것들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고요. 과열 구간으로도 지정이 되고 이렇게 이 주식이 좀 위험하다라고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공시로서 알립니다.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알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경고 딱지를 먹은 종목은요. 단일가 거래도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경고 딱지를 먹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조금씩 이 주식을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냥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하게 되고 이 과열 구간 이후부터 이 과열을 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과열을 시키는 시간을 가져간다. 과열을 시키는 구간을 가져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과한 급등이 나오고 충분히 시키는 구간 없이 굉장히 강하게 쏘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런 꼴이 나요. KPX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화이자 관련 종목으로서 코로나 관련 테마를 타고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려서 주가 뭐 단기전으로 한 18%, 15% 먹을 수 있는 자리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이 종목이 가장 핫했던 때는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이 주가가 화이자 관련 이슈를 타고 급등 횡보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크게 단기간에 240% 점상을 날리면서 쏘아버립니다. 이렇게 쉬는 구간을 안 두고 쭉 올라간 종목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가는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간 종목은 내려앉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 기대감이 계속 키워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실적이 받쳐주지도 않았고 이슈가 너무나도 단기간에 빠르게 거래량이 몰리게 되면서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확인이 가능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테마, 이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항상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이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게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받쳐주면 좋을까요? 실적까지 갖춰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과거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었지만 이번에 실적 개선, 뭐 구조조정도 하고 가지고 있는 기업도 좀 팔고 앞으로의 방향성, 재무 개선을 통해서 이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횡보했다가 다시 이슈를 타고 급등하게 되는 구간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산중공업이 크게 쏘고 나서 횡보 구간을 통해서 어떤 구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었다. 이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다. 이 쉬어가는 충분한 구간을 만들어야지 추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전 관련 이슈가 무자비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충분히 쉬워졌던 놈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마련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우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왜 추천해드렸냐? 이 기업이 대장이 아니에요. 그런 두산중공업이 대장이죠. 근데 이 기업은 급등세가 나온 다음에 충분히 쉬어주면서 상단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들 거래량들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다가 매물대를 뚫고 이번에 가장 많이 급등하게 됐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종목 이외에도요.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이슈가 좋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돌아가면서. 실제 요즘에는 관련 종목으로 해서 가장 핫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는 한신기계죠. 한신기계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죽었어요. 원전 관련 테마 계속 좋고요. 계속 급등합니다.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실제 뭐 이것도 어플에서 제가 아침 특징 종목으로서 제시해드려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꽤 많죠. 어, 그래서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원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좋아요. 시간에도 5% 올랐고요. 지금 8%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원전 관련 주식 계속 살아있어요. 하지만 당장에 두산중공업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뭐다?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어디에 목적지에 도달하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이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뛰었다가 좀 쉬었다가 뛰었다가 쉬었다가를 적절하게 반복해 줘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올랐던 우진이 이제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다시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로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 7월 20일 날짜로 제가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종목이 이번 주까지 눌릴 때까지는 우리가 대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2021년도 7월 20일 장마감 이슈 정리해가지고 원전 관련 종목 한번 쌌다. 시장도 힘들어 보이니까 이번 주까지 다시 눌리면서 주워 담을 종목 기다려보자. 원전 관련 종목 좀 쉬어야 된다. 팔고 기다리자. 눌림목 더 나오니까 이때 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자리를 봤을 때 우리가 다음 노려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재밌게도 뭐냐면 지금부터 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왜 이제 진짜 충분히 쉬었어요. 자, 아까 우진도 어떤 자리에서 갔죠? 급등세가 나오고 충분히 횡보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급등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두산중업도 이제 급등세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쉬는 구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남들보다. 충분히 박스권 자리 그려주면서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죠. 천천히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이슈가 도래했을 때 다시 한번 대장주격 종목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슈는 짧은 이슈예요, 긴 이슈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짧은 이슈가 아닌 긴 이슈입니다. 왜? 정책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책의 이슈를 받고 있냐?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큰 그림입니다. 친환경 이슈를 띄워가지고 결국엔 친환경 태양광하고 풍력만으로는 무탄소, 저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원전을 껴넣기 시작했고요.
이 원전을 껴놓는 게 그냥 무자비하게 껴놓는 게 아니라 기술력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드렸죠. 그 들어가는 재료 비용도 적어지고 원전의 크기도 작아지면서 위험까지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보여줬다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원전이 친환경에 탑승했다. 사실상 친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이다.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라든가 독일을 제외하면 계속 원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 줄었다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 옆에 굉장히 원전을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누굽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근데 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써요, 독일이. 그래서 사실 독일도요 원전을 줄였다고 보기 어려워요. 원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결국에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 원전을 줄인 건 지금 일본 이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나머지들이 전부 다 몰렸어요. 전체적인 원전 개수만 봐도 늘어났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핵심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탄소 중립, 저탄소 정책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비도 하지만 이 큰 대의 명분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명분도 된다라고 했죠. 왜? 중국이 전 세계 가장 큰 탄소 배출 국가니까. 중국 기업들을 조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이 회복할 동안 중국이 제대로 성장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넣겠다. 이게 미국의 현재 그림이죠. 그래서 친환경 테마에서 원전이 필수적이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게다가 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수와 진보가 현재 싸우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누가 이 카드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과거 현재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 원전 비리에 대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최재형 관련 인물이죠. 감사원장인데요. 과거에 뭐 현 정권에서 지금 뭐 그 원전에 대한 가치를 일부러 낮춰가지고 지금 정치권의 힘 압력이 있어서 원전 탈원전을 진행하려고 했다 억지로 그런 내용들은 최재형이 밝혀내게 되면서 이슈를 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실 원전에 대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5월달, 6월달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무슨 원전 협정을 맺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면서 대선 주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거기에다가 이 최근에 가장 큰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까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23년 3월 9일 다음 대선 직전까지 이 원전 관련 이슈는 빼놓지 않고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이번엔 장담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대선 토론 때 원전 이야기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무조건 나오겠죠,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들 99.99%예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이슈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장기 이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원전이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종목들이 충분히 쉬어주면서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마냥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파동을 만들면서 쉬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서 수익 실현, 충분히 차트를 만들어준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서 수익 실현, 혹은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막 처음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예제 차트가 있는데 요즘에 메타버스 굉장히 이슈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왜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의 대장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이슈 종목들을 쭉 정리해 보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건 선익 시스템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 종목도 보시면 마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급등했다가 충분히 쉬어줬다가 급등한 만큼 쉬어줬다가 급등. 급등이 과거보다 저가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버리니까 좀 많이 쉬어주다가 이슈가 도래했고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급등. 근데 급등 조금 그러다가 잠시 쉬어주가 다시 급등. 하지만 더 크게 못 가요. 왜? 제대로 쉬어주지 못했거든요.
많이 쉬어줬다고 했다면 여기에서 크게 튀었겠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긴 하지만 완벽한 대장주로서 움직이긴 좀 어렵습니다. M게임도 마찬가지죠. 한 차례 급등했다가 충분히 쉬어주는 구간을 가져야지 급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목들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 말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잠깐 끊겨가지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끊겨버렸어요. 마저 말씀해드리면 뭐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서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들 보시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YJN 게임즈라는 종목이 잘 움직였어요. 왜? 뻔해요. 급등한 다음에 충분히 횡보 기간을 가지면서 휴식 기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왜? 다른 종목들 찍기에는 너무 높거든. 선익 시스템, M게임, 한빛소프트 너무 높으니까 이 관련 종목들을 찍지 못하고 이런 후속주 종목으로서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서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보이죠. 요즘에는 제가 어플에도 추천해드렸었던 게 한컴 MDS라는 종목입니다. 한컴 MDS라는 종목이 제가 이거 이제 막 바로 메타버스 관련 테마를 타면서 좋은 매집이 나오자 제가 말씀드렸고 주가는 단기간에 30% 넘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실 건 뭐냐면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터져 나온 종목, 뭐 요즘에 한신기계 같은 종목이라든가 이 탄신기계 충분히 올라왔죠. 이제 다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터져 나온 종목들과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 이 두산중업 같은 종목들을 천천히 기다리면서 박스권이 이탈하면 오히려 좋아라고 하면서 천천히 담으면서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파동이 때 이슈를 받을 때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께 수익 실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모든 주식들은 좋은 주식들은 다 쉬어가면서 차트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두산중공업도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한전 KPS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지금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릴 때 1차적인 급등 횡보하다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크게 급등 나온다면 뭐라고요?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 과열을 좀 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 천천히 쉬어주면서 박스 공구 지켜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공략 종목이 한전 KPS하고 이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한신기계 같이 이렇게 저가에서 이제 막 튀어나오는 종목을 공략하시거나 여러분들께 제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서 설명해 드렸던 한컴 그 MDS 이름 더럽게 헷갈리죠. 한컨 MDS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새로 터져 나온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타이밍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다려도 괜찮고 떨어지면 천천히 매집하시면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제 말을 잘 듣고 이미 수익 실현이 나갔다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담지 마시고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의 타이밍이 좀 수상쩍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설명도 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슬슬 또 어떤 타이밍입니까? 이거 영상 하나 끝까지 봤는데 추천 종목 하나 없다? 좀 아쉽죠? 그죠? 아쉽잖아. 그죠? 댓글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먹을 게 없네? 이런 소리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다음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더 조정받으면 더 매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딱 자리도 잡아 있고 이슈까지 천천히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지금 바로 좀 공략해도 될 만한 종목들이 뭐냐면 바로 상장 이슈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7월 말이잖아요. 근데 대규모 상장이 다음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뱅크 상장, 제가 상장 이슈 여러분들 뉴스 쭉 여러분들 해석해 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죠?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현재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이 현재 몇 일 날 진행이 되냐면 카카오뱅크 상장 일정 돌입 26일, 27일 다음 주입니다.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고 결국 8월 달에 상장합니다. 8월 상장일. 검색하면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바로 나와요. 코스피 8월 5일 코스피 상장 보이시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 상장일 이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페이 공무청약에서 이것도 8월에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슈를 타고 종목이 움직였냐는 거죠.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예스24 어떻게 했죠? 상한가 갔습니다.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상장 이슈가 관련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제 추천 종목을 해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마켓컬리 상장 이슈가 또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마켓컬리 상장 이슈가 대한민국에 다시 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해서 흥국 F&B가 주가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좀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부분 왔다 갔다 했어요. 4,000원 구간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터치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아쉬워요. 좀 어찌 보면 좀 손실을 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냐? 시간외 상한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흥국 F&B 보이시죠? 보이시죠? 벌써 4,530원대 가격 형성이 됐습니다. 4,530원대 정확히 찍어볼까요? 4,530원 딱 찍어보면 여기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슈를 타고 날아가면 이 종목 어때요? 충분히 씌워줬나요? 네, 맞아요. 급등세 나온 다음에 충분히 씌워준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장 이슈까지 타고 카뱅 이슈까지 타고 관련주가 상한가가 간 마당에 관련 종목, 마켓컬리 관련 종목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종목들을 지금 현재 공략해야지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을 먹고 나서 수익금을 더 챙긴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설명했어요? 원전 관련 종목 다시 사야 된다고. 원전 관련 종목까지 다시 매수하게 되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 이번 연도에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매매가 너무 빠르고 정신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공부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항상 따라가려고 항상 노력하는 만큼 높은 확률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다면 확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진짜 노력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100% 확률은 없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어플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90% 확률로 수익이 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욕심만 안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흥국 F&B 같은 종목이요? 저 지금 수익 봤다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4,000원 손절가 드렸거든요. 손절가를 드려서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수익이겠지만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런 걸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10%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무수히 찍어드렸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진 이런 종목들 충분히 잡아서 급등 뒤 기다렸다가 충분히 씌워준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 욕심 없이 30% 가면 다 먹을 수 없겠죠. 5에서 10%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수익들 챙겨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상장 관련 종목들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공개해 드릴 거냐면 바로 여기죠.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또 이거 뭐 가입하고 이거 유료 결제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게다가 앞서 보셨듯이 시황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테마에 대한 조언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항상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밑에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내용의 링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혹은 지금 나는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아이폰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임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다음 주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사가 반려돼가 좀 늦어서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아이폰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임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각자 핸드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고 나시면 첫 번째 이재진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요거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이 상장 이슈를 타고 아직 저가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요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우진 후속주라고 해도 다르지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딱 요 차트를 가져가면서 급등 직전에 딱 요 차트 그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꼭 들어오셔서 종목까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시장은 요즘에 굉장히 수단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노력이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어떤 곳을 파야지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금 같은 수익들 캐낼 수 있을지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요. 근데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주의 소중한 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노력 안 하시고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함에 빠지고요. 하지만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확률 높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확신이 생겨서 주식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두산중공업 이렇게 조정받아도 그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면서 전략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놓치지 말고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힘드신 시간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노력하시면서 항상 부자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